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모의고사에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한 목재 유물 제작 연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문단. 우리가 사실 나이테가 뭔지 다 알잖아. 근데 이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나이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1문단 뭐라고 나와? 맨 마지막 문장.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 목재가 무슨 뜻일까? 목재로 제작한, 그러니까 이를 쓰는 거야.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구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아,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 2문단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위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대. 자, 우리 항상 분류라는 건 분류 기준 파악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에 따라 지금 분류를 한 거야?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단 나무의 나이테 두 가지로 분류하죠. 안쪽에 있는 게 바로 심재. 그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심재는 어떤 거냐면 안쪽에 깊숙하게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거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래? 짙은 색깔이래. 왜냐면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거기에 지금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거든. 그죠? 자, 그리고 끊어주죠. 변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나무의 지금 껍질 부분을 뭐라고 하냐? 숲이라 그러거든. 그 직전까지, 심재 끝나는 부분부터 숲이 직전까지를 변재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재는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생장 중인 거거든. 그래서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색깔? 밝은 색깔이다. 어두운 색, 밝은 색깔. 됐죠? 그럼 나무의 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뭐다? 나무의 나이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보니까 그런데 나이테 너비를 보니까 자, 이제 나이테 너비에 대한 얘기죠. 너비가 동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럼 나무 보면 약간 이렇잖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죠? 막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막 동그랗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 나이테 너비라는 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런 거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거죠. 됐죠? 그럼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나무가 생장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뭐 물이나 빛, 온도 이런 것들인데 해마다 이 조건이 막 달라지거든. 환경이 자꾸자꾸 변하니까. 그죠? 근데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 너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 요소 중에서 제한,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의미인 거야. 그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 너비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제한 요소 법칙이라는 거야. 되지? 자, 근데 아직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몇 문단으로 가냐? 4문단에 살짝 이어져. 지금 가장 부족한 요소에다가 모든 생물학적 지금 활동을 맞추는 건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야. 왜냐면 제일 풍부한 거에다가 맞추잖아. 근데 하나는 풍부해. 물은 겁나 풍부해. 근데 빛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그 부족한 요소 때문에 나무가 지금 어때?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의 생장이라는 것은 뭐에 지금 가장 큰 영향? 이런 제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 봐봐. 고정된 요소랑 그리고 가변적인 요소랑 구분을 해야 되고요. 가변이라는 것은 값이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 가변적인 요소가 있으면 가변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요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4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너비 변화 패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나무에 지금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라는 게 나와. 근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크게 그럼 두 가지인 거야. 같은 수종이라도 수가 나무 숫자겠죠? 생장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어때? 제한 요소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그래서 생장 환경이 다르면 뭐도 달라. 패턴도 달라진다는 거야. 아, 그러면 너비 변화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뭐하고 뭐?
나무 종류, 수종이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생장 환경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뭔가가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그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꼭 체크해 준다. 됐지? 자, 그럼 이제 5문단이야. 자, 그럼 이제 5문단. 거기 그래프 같이 생긴 패턴 나와 있잖아. 그랑 같이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연륜연대 측정이라 그런데 근데 이걸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잘 봐.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연륜연대 측정이라는 게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랑 같이 6문단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 이 연륜연대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방법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걸 읽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잘 봐봐. 살아있는 나무에 이제 뭘 지금 찾는 거야? 연륜연대기를 작성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테 여기 너비 변화 패턴이죠? 그럼 봐봐봐.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냥 정말 지금 발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살아있는 나무야. 알겠죠? 근데 거기에 너비 변화 패턴에 어떤 패턴이 있느냐? 뭐 요런 게 있어.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잘 봐. 목재 유물이 있어. 그지? 근데 아주 오래된 건 아닌 거야. 그럼 지금 그 목재 유물에 또 연륜연대 패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요 부분이 어때? 요렇게 겹치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요때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목재 유물 그거랑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져요. 연륜연대기가.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봐봐. 그럼 내가 요거 만든 거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잘 봐. 여기에 또 이 부분에 어떤 거야? 뭐 이런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리고 더 오래된 유물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더 오래된 유물에서 또 어때? 이렇게 또 찾아.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어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뭐가 가능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옛날 것까지 연륜연대기가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얘네들의 뭐가 지금 가능해진 거냐? 표준연대기. 알겠죠? 됐죠? 그래서 그 표준연대기가 지금 현재 만들어 있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럼 결국은 이거지. 표준연대기랑 목재 유물이랑 패턴을 비교해. 그러면 어때?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연도에 제작이 되었던 것 같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문단이 바로 뭡니까? 요거야. 지금 표준 연대기와 지금 어때요?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표준 연대기와 그리고 그 다음 유물 연대기.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어때? 패턴 비교하는 방법. 그게 바로 7문단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작성해야 돼. 표준연대기는 만들어놨잖아. 그지? 그러면 유물연대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보니까 변제가 있는지 봐야 돼. 만약에 변제가 없잖아.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칠판 봐봐봐. 얘랑 더한 게 나무의 나이테거든요. 나무의 나인 거야. 얘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죠? 통째로 날아가거나 그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변제가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어? 유물연대기를 만들어. 그러면 잘 봐. 그럼 내가 유물연대기를 만들었어. 그럼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돼? 표준연대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값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유사한 거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유사도가 있잖아. 뭐가 돼야 되느냐? T값은 보통 몇 이상? 3.5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G값은 있잖아. 보통 몇 퍼센트? 65% 이상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비슷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해? 두 가지를 지금 얘를 찾았어. 그래서 패턴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를 확정합니까? 절대 연도라는 걸 부여를 해. 알겠죠? 시작 나이테부터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끝나는 것까지. 그지?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변제를 완전하게 안 갖고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변제를 끝까지 완전하게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결국 봐봐봐. 먼저 얘부터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으면 결국 절대 연도가 뭐가 돼? 벌채가 뭔지 알죠? 나무 자른 연도. 그지? 그래서 벌채 연도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변제를 완전히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절대 연도에다가 보통 요 비슷한 나무가 변제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 그래서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 더해요. 그게 바로 뭐가 돼? 벌채 연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그리고 나서 우리 벌채 연도 구했죠? 근데 봐봐. 나무를 자르자마자 그걸로 가구 같은 걸 바로 못 만들어. 왜냐면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벌채 연도에다가 플러스 보통 1, 2년 정도 건조 기간을 거친대. 그래서 그 건조 기간을 더한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가 되는 거다. 요렇게.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아,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 어떻게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규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거죠. 됐죠? 자, 그럼 문제. 첫 번째 문제. 잘 봐.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1번 자문자답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 나오죠.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 1문단에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2번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죠? 대상의 특성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제한요소 법칙이 어떤 건지 개념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나누었대. 오케이. 뭡니까? 위치에 따라 심재와 변제로 나누었죠. 그죠? 자, 그리고 4번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그럼 빗대어 밑줄 그어봐. 우리 빗댄다는 게 바로 뭔데? 비유죠. 근데 비유는 안 나와요. 4번이 정답. 그리고 선생님 5번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5번 있어.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현상에 대한 이해 돕는다. 그게 뭡니까? 요거. 알겠죠? 제한요소 법칙을 얘기할 때 봐봐. 제한요소는 가장 부족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에 뭐 나와? 만약에 가장 풍족한 요소가 기준이 된다면 결국 나무는 부족한 나머지들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생장을 못할 수 있게 되고 고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 상황 가정한 거 여기 나와 있죠.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윗글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어. 일단 1번 심재 밑줄 긋고 안쪽이죠. 그러니까 숲이 인접 X. 숲이 인접한 건 어디야? 변제. 자, 그리고 2번 변제는 있잖아. 진액으로 인해 X야. 진액 때문에 어두운 거야. 그건 심재. 얘는 진액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야. 알겠죠? 진액이 있으면 어두워야 돼. 알겠죠? 얘는 지금 밝은 거죠? 생장세포가 활성화돼 있어서 밝은 거야. 됐지? 자, 그리고 3번 나무의 수령은 변제 나이터 예수 아니죠. 뭐랑 뭐랑 합쳐? 심재하고 변제하고 합쳐야 돼. 그지? 자, 그리고 4번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 아니죠. 가장 부족한 요소. 그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심재 나이테만 있으면 연대 측정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 변제 없으면 안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 변제가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연륜연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일단 1번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져. 그쵸? 너비번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수종하고 생장 환경이었죠. 자, 그리고 2번 패턴 비교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지?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렸죠? 해가지고 지금 거 바탕으로 그리고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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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장기간의 연대기가 가능해. 자, 그리고 3번 정답 3번이죠. 너비가 일정한 것도 변화 패턴이야. 알겠죠? 이 너비 변화 패턴인 거잖아. 그지? 너비가 일정한 것도 그것만의 패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비가 일정해도 뭐가 돼?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 되지? 자, 그리고 4번 제한요소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생장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연륜연대기죠. 자, 그리고 5번 우리나라는 몇 가지? 3가지 종이 있다 그랬죠?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나무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70번입니다. 보기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있어서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위에서부터 봐. 소나무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어때?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지금 채취를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 뭐 유물연대기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A산 소나무랑 B산 소나무랑 뭐가 있어? T값하고 G값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A를 할 건지 B로 표준연대기해서 비교할 건지 정하라는 거야. 자, 그럼 딱 봐봐봐. 그래서 절대연도를 부여를 했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표준연대기가 지금 잘 봐요. 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비교를 했더니 1700년, 1800년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럼 1번 가보자.
T값과 G값을 고려해. 그럼 A산이겠죠. 왜냐면 요거잖아. T값은 3.5 이상, 그리고 G값은 어때? 65% 이상이니까 A산 소나무가 돼야 되겠죠? 3.7, 그 다음 69%니까. 됐죠? 자, 그리고 2번 유물연대기하고 표준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 그게 어디야? 1700년에서 그 다음 어때? 1800년까지. 그지? 자, 그리고 3번. 정답 3번이죠.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08년 2년이 1802년이 아니야. 잘 봐. 1800년이고 거기 변제가 몇 개 있다 그랬어? 57개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위에 봐. A산 소나무의 평균적인 변제 나이수는 수령이 100년일 때, 알겠죠? 수령이 100년일 때 몇 개라고 나와? 60개잖아. 그러니까 모질한 게 몇 개예요? 3개인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더 해줘야 돼? 3년 더 하는 거죠. 심플하죠.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1800년에서 3년 더 하니까 얼마 됩니까? 1803년이 돼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지? 벌채 연도는 아마 1802년이 아니라 3년이었겠죠. 그래서 4번 많아요. 맞아요. 그죠? 잘려나간 것은 아마 뭐다? 3개일 거다. 됐지? 자, 그리고 5번 서랍장의 제작 연도. 자, 칠판 봐. 어떻게 하면 제작 연도가 나온다 그랬어? 벌채 연도에다가 건조기간을 더 해야 돼. 건조기간은 보통 몇 년? 1년에서 2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5번 적절한 거. 됐지?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이제 어휘 문제입니다. 바꿔 쓴 거 쉽죠? 3번이죠. 헤아리다. 여기서 헤아리다 하면 안 되죠.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 측정한다는 건 무슨 말? 양, 거리, 뭐 길이 이런 것들을 재는 걸 측정이라 그러는데, 그지?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 마지막 지문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